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엔 하얀 점퍼를 입고 녹화를 하겠습니다. 지금이 오후 4시 23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바로 전에 내가 녹화를 했었는데 실수로 이게 녹화가 안 됐습니다. 바로 전에 이 녹화를 했었는데 실수로 내가 녹화가 안 됐습니다. 그런 실수를 저질러 가지고 또다시 이제 두 번째 녹화를 하게 됩니다. 이거 한 번씩 이렇게 실수를 저지르고 나면 말이죠. 참 힘 빠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약속했듯이 블라디미르 레닌에 관해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란 나라를 보면 말이죠. 이 러시아는 지금 민주국가라고 허울은 그렇습니다. 허울은 지금 러시아가 민주국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러시아의 이 돌아가는 이 내막을 보면 말이죠. 아직도 공산주의 티를 못 벗었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참 통탄할 지경이죠. 그래서 이 러시아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대학 교수를 하는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기자하고 이렇게 대담한 거를 내가 신문인지 하여튼 거기서 읽었습니다, 내가. 근데 그 사람이 러시아 사람이긴 하지만 아마도 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푸틴을 비방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한국에 와서 산다고 해도 러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렇게 푸틴을 비방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푸틴을 러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푸틴을 그렇게 비방을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에도 엄연히 러시아의 이 비밀 요원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러시아에서 태어났긴 했지만 아마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푸틴을 비방을 한 거죠. 그 사람이 이제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기자가 물었어요. 푸틴은 부도덕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러시아 젊은이들을 개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그런데도 러시아 국민들은 푸틴에 대해서 반감을 일으키는 얘기도 안 하고 푸틴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움직임이 없다. 그게 왜 그런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질문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러시아 사람들은 이 정치에 아예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고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푸틴이 잘못한다고 비방하고 들고 일어난들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아예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푸틴이 몇백만을 죽이든 어찌 됐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푸틴을 무너뜨리는 데모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 말이죠. 러시아 국민들이 북한 국민들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북한이 그렇잖아요. 북한이 김일성이가 김정일이한테 물려줘. 김정일이가 또 이 김정은이한테 물려줘. 이러면서 북한 주민들한테 그렇게 고열을 짜내고 북한 주민들을 굶어 죽이고 이래도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김정일, 반 김정은을 하는 그런 행동을 일으키지 않잖아요. 굶어 죽으면서도 그러는 겁니다. 위대한 수령 때문에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이 북한하고 러시아는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보면 똑같은 겁니다. 절대 이 정권에 저항을 하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는요, 이승만 정권이 누구 때문에 무너졌나요?
4.19 때문에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들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 수유역이 나옵니다. 수유역에서 내려서 조금 가면은 4.19를 일으켜서 꽃다운 나이에 죽은, 피어보지도 못하고 꽃다운 나이에 죽은 젊은이들 묘가 엄청납니다. 거기에 가보면요, 4.19 의거 묘지에 가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으로써 항거를 해가지고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모순된 얘기인데, 이승만이라고 하면은, 이승만이라고 하면 자유민주 국가를 이 땅에 건설한, 사람이라고 아주 국부라고까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유민주 국가를 세워놓고, 자기가 세운 그 민주를 짓밟는 행위가 또 자기가를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민주국가를 자기 스스로 짓밟는 그런 일을 했다. 이게 참 모순된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 이승만에 관해서 이렇게 자꾸 엇갈리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어느 한쪽을 보면 상당히 이승만이가 정말 국부처럼 보이는데, 또 어느 한쪽을 보면은 참 이게 독재자로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독재자라는 얘기와 국부란 얘기가 이제 양쪽에서 막 나오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가 또 어떻게 됐습니까? 박정희는 이제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여가지고 유신을 끝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이고 유신을 끝내가지고 이 땅에 진짜 민주적인 봄이 도래했던 겁니다. 김재규가 순간적인 분노를 못 참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어쩌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임으로써 민주적인 봄이 찾아왔던 겁니다. 근데 그때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이지 않았으면 박정희가 계속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김재규가요, 박정희를 죽이지 않았어도 박정희는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못했습니다. 그게 유튜브에 보면은 옛드라고 나오잖아요. 옛드. 그게 이제 옛드라는 게 줄임말인데 옛날 드라마란 얘기죠. 옛날 드라마가 이제 유튜브에 많이 이제 녹화가 돼서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박정희 정권 때 얘기가 나오는데 김재규하고 차지철,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스이서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술을 마시면서 했었잖아요.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이제 버마가 아니라 부마 사태가 벌어진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술자석에서. 그렇게 부마 사태가 심각하더라. 김재규가 몰래 부산 지역을 내려가 보니까 이 부마의 항쟁이 참 무섭게 불붙고 있더라. 그러니까 박정희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 말을 받아서 박정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승만 때는 곽영주 경무관이 발포명령을 내렸다. 4.19 의거를 일으키는 학생들을 향해서 총을 쏜 게 곽영주 경무관이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곽영주가 발포 명령을 내려가지고 학생들한테 총을 난사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곽영주가 발포 명령을 내렸지만 이 부마 사태가 커지면 전국적으로 번지면은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 박정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게 나와요. 대통령이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는데 트집 잡고 늘어질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내 나라 국민을 잡아가면서도 내가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박정희가 이 최고는 작았어도 그렇게 표독했다고. 제 나라 국민을 다 잡으면서도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이지 않았으면
죽을 때까지 해먹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못 해먹은 겁니다. 그래도 그 부마 사태가요, 전국적으로 매달 며칠 매시를 기해서 전국적으로 일어나자는 그게 다 각본이 짜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재규가 박정희를 쏘지를 않았어도요, 어차피 유신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응? 그렇잖아요. 박정희가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도 제 나라 국민을 다 죽이고 자기가 대통령을 해먹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는 군부에서 그걸 거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승만 때도 그렇잖아요. 이승만 때도 4.19를 일으키는 학생들을 향해서 총을 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군부가 이승만이한테 등을 돌린 겁니다. 이승만이가 명령을 내려도 군이 그거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군도 그런 겁니다. 군도 제 나라 국민한테 총 뿌리를 겨누어야 되는데 그게 할 짓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군도 대통령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 명령이라도 듣질 않는 겁니다. 그런 사태가 벌어질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재규가 쏘지 않았어도 박 대통령은 평생 해먹지 못했다. 근데 김재규가 먼저 선수를 친 거죠. 그렇죠. 그 후에 또 누가 박근혜를 또 탄핵시킨 것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탄핵시켰잖아요.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박근혜를 내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이요, 이렇게 저항을 하지 않고 러시아 국민들처럼 그냥 시키는 대로 다 저항을 하지 않고 살았더라면 아마 대한민국도 지금 이 독재자들이 평생 해먹고 이렇게 러시아처럼 됐을 겁니다. 근데 무수한 국민들이 죽음으로써 저항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제대로 된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서양에도 보십시오. 서양에도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서양에서 생겼지만 서양에서도 뭐 민주주의가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무수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간 그 대가로서 민주주의가 정착이 됐던 겁니다.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음을 당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임기만 되면 딱딱 물러앉는 그런 아름다운 퇴임 문화를 가진 민주국가로 된 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피로써 항쟁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제대로 된 민주국가가 된 거예요. 그걸 보세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 국민이 러시아 국민들보다 얼마나 훌륭했는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러시아에서 러시아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와서 대학 교수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 뭐 몇백만, 몇천만을 개죽음을 시키던 거기 일절 저항할 사람이 없다 이거죠. 러시아가 그렇다는 겁니다.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하고 아주 똑같은 거죠. 똑같은. 그러면 러시아와 북한이 왜 이렇게 똑같은 처지가 되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 속담이 이런 얘기했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만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만이 고기를 먹는다. 이런 얘기했어요. 고기를 먹어본 사람만이 고기 맛을 아는 겁니다. 고기를 처음부터 아예 안 먹어본 사람은 고기 맛을 몰라요. 그래서 누가 나보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한평생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산다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야, 그럼 한평생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산대? 그러면 여자라면 아주 눈이 뻘겋게 밝히겠구만. 그래서 치마만 둘렀으면 아무 여자고 다 하려고 닫아붙겠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결혼 안 하고 이렇게 독신으로 산 사람은 절대 여자를 밝히지 않습니다.
여자를 밝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여자를 밝히냐면은 어렸을 때서부터 이 결혼 생활한 사람들, 어렸을 때서부터 이 마누라를 껴안고 섹스를 해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자를 밝힌다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만이 고기 맛을 하는 거야. 여자도 여자와 계속 즐긴 사람만이 여자를 밝힌다니까. 아예 처음서부터 여자를 하고 놀아나지 않은 사람은 아예 밝히지 않아요. 그게 이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민주적인 통치를 받아본 사람은 자유민주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 아는데, 민주정치의 통치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자유민주주의가 좋다는 건 전혀 몰라. 그러니까 이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은 자유민주주의의 통치를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보세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 조선이라는 나라 있었잖아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일본한테 뺏기고 그 다음에 일제치하에 있었단 그 말이죠.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야. 왕이 통치를 하던 국가였었거든. 그리고 일제도 완전한 민주국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분단이 돼서 공산주의가 이제 북한에 건설이 됐거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민주정치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자유민주 정치라는 걸 아예 몰라, 북한 사람들은.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러시아가 이 레닌이 혁명을 일으키기 전에는 그 황제가 통치하던 황제 국가였다고, 러시아가. 그래서 황제 국가를 무너뜨리고 이 레닌이 공산주의 국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러시아 사람들은 자유민주국가의 통치를 못 받아봤다니까. 그러니까 자유민주가 소중하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 북한 주민과 이 러시아 국민이 똑같다는 거지. 그런 면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만이 고기 맛을 안다고, 자유민주주의의 통치를 받아본 사람만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국민이나 북한 주민이나 전혀 자유민주주의의 경험을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레닌이 이제 황제가 다스리는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소비에트 공산국가를 건설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소비에트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한 사람이거든요. 이 레닌 이 사람의 그 눈빛을 보십시오. 눈빛이 아주 강렬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체구가 작아요. 체구가 크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러시아에 가면 크레물린 궁이잖아요. 지금 푸틴 대통령이 크레물린 궁 안에서 통치를 하잖아요. 그 크레물린 궁의 지하에 이 사람 레닌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북한도 그랬잖아요. 북한도 김일성이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보존하고 있잖아요. 이 레닌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크레물린 궁 지하에 보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로 탈바꿈하면서 레닌의 시신을 화장을 했다는 거죠. 화장을 해가지고 어디 갔다 자리를 옮겨서 어디 옮겼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내가 확인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소련이 무너지고 이 레닌의 미라로 보존됐던 레닌의 시체를 화장을 해가지고 어디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보면은 이 사람 얼굴을 보면은 눈빛이 아주 강렬합니다. 근데 체구가 작았어요. 이 레닌 시신이 이렇게 미라로 이렇게 누워있는 거 보면은 이 체구가 크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게 체구가 크지 않고, 그래서 내가 약하다 소리를 많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려서부터 이 체구가 작고 그래서 약하다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연구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을 보면 압니다. 내가 이 사람이 체구가 큰 사람인지 작은 사람이냐 이제 다 짐작을 해요. 근데 레닌도 이렇게 그 시신이 이렇게 누워 있는 걸 보면은 체구가 크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 레닌 다음으로 정권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 스탈린이잖아요. 스탈린이 김일성을 사주를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유교를 일으켰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스탈린도 보면은 체구가 크질 않았어요. 스탈린도 체구가 작은 사람이었죠. 근데 체구는 크질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혁명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지. 추종하는 추종 세력들이 없으면 혼자 이 혁명을 일으킵니까? 되질 않죠. 아마도 이 사람이 그 체구는 작고 그래도 이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를 엎어버리고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70년 4월 22일에 태어났고 러시아 제국 신비르스크 현 신비르스크구 신비르스크 여기가 어디냐면은 현재 러시아 볼가 연방 관구 울리아노프스크주 울리아노프스크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러시아의 울리아노프스크에서 레닌이 태어났다는 거죠. 사망은 이제 1924년 1월 20일에 사망했습니다. 형년 53세. 그러니까 뭐 60살이 되기도 죽어온 거죠. 그러니까 뭐 소련의 최고 권력자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민주국가의 최고 권력자는 민주국가의 대통령은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민주국가의 대통령을 지냈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이쁜 여자를 불러들이다가 즐기겠어요? 그러질 못한 겁니다. 이 민주국가 지도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공산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 말이죠. 그 나라 이쁜 여자들은 다 한 번씩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북한이 그렇잖아요. 북한의 김정일이 때도 그렇고 김정일이도 얼마나 그 북한의 여자들은 다 자기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 레닌도 그렇죠. 이 레닌도 이 독재자니까 공산주의 독재자니까 소련의 이쁜 여자들은 다 제 건데 소련의 좋은 음식은 다 제 거고 그러니까 소련의 제일 좋은 음식이라는 건 다 먹어보고 제일 이쁘단 여자들은 한 번씩 다 경험해보고 이렇게 살았을 텐데도 60을 넘지 못했다. 오래 살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거 보면은 좋은 걸 많이 먹는다고 해서 반드시 오래 산다고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북한의 김일성인 말이죠. 김일성이가 늙었을 때는 이 피를 교체를 했다는 겁니다. 그걸 피를 어떻게 교체하냐면 이 김일성이 몸에 있는 피를 늙은 피를 다 빼내고 새 피를 수혈한다는 거죠. 새 피를 수혈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젊은 아가씨들 젊은 이쁜 아가씨들의 피를 빼가지고 김일성의 늙은 놈에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김일성이가 영생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영원히 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김일성이도 어떻게 됐죠? 80 조금 넘어서 죽은 거예요. 90도 못 사는 겁니다. 그렇게 북한의 좋은 산삼이다 좋은 건 다 먹고 이쁜 여자는 다 경험해 봤어도 이쁜 여자의 피를 이렇게 자기 몸에 다 이렇게 피가름을 했어도 90도 못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걸 아무리 먹어도 이쁜 여자의 피를 아무리 받아도 그거 헛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갖가지 좋다 하는 짓거리는 다 해봤겠지만 60도 넘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사망은 소련 러시아 모스크바 현 포돌스크군 수아노보면 고르키 지금의 거기가 어디냐면 러시아 중앙 연방 관구 모스크바주 레닌구 고르키 레닌스키에라는 곳이죠.
초대 러시아 SFAR 인민위원장, 1917년 7월 6일에서 1924년 1월 21일까지 재임했다. 초대 소련 인민위원장, 1923년 11월 8일에서 1924년 1월 21일까지 이제 권력을 했다고죠. 통치를 했다. 서명이 바로 이겁니다. 블라디미르 레닌. 이 사람 얼굴을 보십시오. 아주 최고는 작아도 요 눈빛이 우리나라 말로 요 뭐라고 하나요? 아주 똘망똘망하다고, 똘망똘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눈빛이 아주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는 똘망똘망한 그런 눈빛을 가졌다 이런 얘기죠. 러시아 제국의 사회주의 혁명가, 정치인이자 10월 혁명을 주도하여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소련을 건국한 건국자 겸 혁명 지도자, 소비에트 연방 초대 최고 지도자를 지냈다. 러시아 제국의 혁명 조직인 볼셰비키 지도자였으며 소련 장관회의 초대 위원장 겸 소련 공산당의 창립자였다. 정통 공산주의자들에게는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이론을 발전시킨 레닌주의 창시자이며 카를 마르크스 이후 가장 위대한 사상가인 동시에 뛰어난 혁명 지도자로 추앙받는다. 반면 반공주의자를 유시한 반좌파 인사들이나 같은 좌파 중에서도 무장 봉기를 반대한 멘세비키, 즉 3인주의자나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반대한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자, 즉 아나키스트들에게는 소련이 포갑적 체제의 기반을 만든 원흉이자 이오시프 스탈린 못지않은 학살자라는 극과 극의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도 위인은 위인이다. 어찌됐든 블라디미르가 공산주의 혁명, 블라디미르 레닌이 그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공산국가를 건설하고 독재 통치를 했다. 독재자다. 어쨌든 간에 어쨌든 독재자지만 훌륭한 사람이긴 했다고 하죠. 훌륭한 사람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고 하죠. 왜냐? 그 러시아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산국가를 건설한 사람이니까 어찌됐건 평범한 사람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볼셰비키, 여기 보면 이제 볼셰비키가 나오고, 볼셰비키라는 건 그겁니다. 한마디로 주류파, 다수파라는 얘기죠. 볼셰비키. 볼셰비키는 1903년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이 두 파로 분열될 때 블라디미르 레닌이 이끄는 좌익의 다수파를 일컫는 말이며 1918년 7월 대회에서 당명을 러시아 공산당으로 고친 뒤부터 볼셰비키는 레닌주의자와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볼셰비키는 다수파라는 러시아어, 1903년 런던에서 열린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제2차 전당대회에서 당규약 문제로 레닌 안과 마르토프 안이 대립했을 때 표결에서 다수파였던 레닌파가 스스로를 볼셰비키라 불렀고 마르토프파를 멘세비키라고 이름 붙였다. 런던에서 진행된 제3차 전당대회에서는 멘세비키가 참가하지 않았다. 멘세비키라는 것은 러시아 말로 소수파, 볼셰비키라는 것은 이제 러시아 말로 다수파라는 거죠. 멘세비키 일부는 온건파로 부르주아 민주혁명을 당면 과제로 삼아 소극적이고 비폭력적인 전략을 강조한 데 반해 볼셰비키는 무산 계급에 의한 정권 탈취와 체제의 변혁을 위한 혁명을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멘세비키라는 것은 소수파이면서 비교적 이제 온건한 정치 노선을 갖고 있던 세력이고, 볼셰비키는 이제 많은 이 사람들한테 추종자가 많은 그런 다수파의 이제 정치 세력인 반면에 또 멘세비키와는 다르게 아주 과격하고 폭력적인 그런 그 태도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 소련의 공산 혁명을 일으킨 것은 멘세비키가 아니라 볼셰비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볼셰비키가 언제나 폭력 혁명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폭력혁명을 주장한 것은 어디까지나 노동자 다수의 지지를 받아 민주적 절차를 거친 뒤였다. 그러니까 그 볼셰비키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러시아 왕정을 무너뜨렸는데 그게 그 볼셰비키가 다수의 러시아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수의 러시아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는 대다수의 세력이 혁명을 일으켜서 왕정을 뒤엎었다고 하죠. 여러분 말이죠. 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당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또 함정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러시아의 그 독일의 히틀러 있잖아요. 독일의 히틀러도 그게 불법적으로 어떤 나치가 생긴 게 아니었어요. 그 히틀러가 불법적으로 정권을 잡은 게 아니었다니까.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게 독일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아가지고 정권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악독한 독재자로 군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지지라는 게 이 함정이 많은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우리나라도 말이죠. 우리나라도 이 국민들이 이 대통령을 선출한 나라잖아요. 근데 함정이 많다니까. 막말로 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김정은의 이 스파이가 이 우리나라 정치계에서 정치 활동을 하면서 대통령에 입후보 해가지고 대통령으로 뽑힐 수도 있는 겁니다. 김정은의 스파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뽑히는 날은 대한민국은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 지지라는 게 이것도 함정이 많다 이런 얘기죠. 이후 1917년 러시아에서는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인 2월 혁명과 10월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중 10월 혁명을 볼셰비키 혁명이라 한다. 볼셰비키 혁명은 그레고리력으로 따지면 1917년 11월 7일에 일어나지만 당시 러시아는 윤리 우수력으로 10월 이어서 역사 기록상으로는 10월 혁명이다. 이 혁명을 위해 당시 전쟁 중이던 독일의 불리한 조건으로 정전 협상까지 해가면서 총력을 기울였다. 차르 전제 정부를 전복시킨 1917년 2월 혁명 이후 러시아에서는 그의 7월 온건파 사회주의자 알렉산드르 케렌스키에 의해 케렌스키 내각이 수립된다. 그러나 새로 성립된 러시아 공화국 임시정부의 개혁 추진은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했으며 이때의 망명처로부터 귀국한 레닌은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기치를 내걸고 민중의 지지를 넓혀 11월 7일 무장분기를 일으켜 임시정부를 타도하고 정권을 장악했다. 볼셰비키는 소비에트 정권, 즉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출범시키고 1918년 7월 대회에서 당명을 러시아 공산당으로 고쳤다. 차르 전제정부. 이 차르 전제정부라는 게 뭐냐면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황제가 다스리던 러시아 국가였었죠. 그래서 차르가 통치할 때는 에스토니아, 지금의 에스토니아도 러시아 제국에 편입됐을 때고,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폴란드, 핀란드 이 나라들이 전부 러시아 황제가 통치하던 그런 러시아에 다 통합되어 있던 상태죠. 근데 이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전부 소련,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러시아로 탈바꿈하면서 다 분리독립한 나라입니다. 러시아로부터 분리독립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얼마나 영토가 무지막지했는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로 탈바꿈하면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이제 분리 독립을 했으니까 이 러시아의 영토라는 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뭐 상상을 초월했던 거죠. 여기서 뭐 라트비아라든지 에스토니아, 이런 나라들은 뭐 리투아니아 이런 나라들은 아주 작은 나라죠. 작은 나라지만 여기 뭐 벨라루스도 엄청난 나라잖아요. 큰 나라입니다. 지금 전쟁을 하는 우크라이나가 여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한 10배가 되는지 그래요.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큽니다. 우크라이나 땅이 대한민국의 한 10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큰 나라죠. 폴란드. 우리나라가 무기를 만들어서 폴란드에 많이 수출하잖아요. 폴란드가 지금 우리나라에 뭐 2배인지 3배인지 된다고 그래요. 폴란드도. 그러니까 폴란드도 뭐 아주 큰 나라는 아니지만 대한민국보다는 훨씬 큽니다. 폴란드도. 뭐 그런 게 나오고. 그래서 러시아 제국은 루스 차르국 로마노프 왕조의 제4대 차례였던 표트르 대제가 1721년에 제정을 선포한 이후부터 1917년 러시아 혁명에 의해서 군주제가 붕괴될 때까지 197년간 존속했던 전제군주제 국가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표트르 대제 이전 로마노프 왕조의 시작까지 또는 루스 차르국의 성립 시기까지도 거슬러 올라가 러시아 제국으로 보기도 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모스크바 대공국, 루스 차르국, 러시아 제국 기간은 단절 기간이 없는 단일 국가이며 시대 구분을 위한 분류에 가깝다. 모스크바 대공국 시절에도 이미 러시아라는 단어는 많이 쓰였고 반대로 러시아 제국 시절에도 루스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다. 제정시대의 러시아와 이후 소련이 구성 공화국인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현재의 러시아를 구분하기 위해 제정 러시아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는 현재까지도 많이 쓰이고 있는 표현이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를 통치하던 황제는 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지하에서 총살당했습니다. 이 러시아를 통치하던 황제의 일가족이 이 군인들한테 혁명을 일으키는 혁명군인한테 체포가 돼가지고 이 지하실에서 총살당했어요. 군인들한테 황제가 총살당했습니다. 이 황제들이 전부 일가족이 껴안고 껴안은 상태에서 이제 혁명군이 이 황제 가족을 총살한 것이죠. 그런 비극 위에서 이제 소련이라는 공산국가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38분을 경고했습니다.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첫 번째 했던 녹화가 잘못된 바람에 그런 또 실수를 저질러 가지고 똑같은 걸 두 번째 녹화를 하니까 얼마나 진이 빠집니까? 그래도 하여튼 두 번째 녹화까지 끝냈습니다. 지금이 39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에는 이제 10세기부터 17세기까지 여기서부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